1984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주도국은 모토로라, 인텔, 마이크론 등이 포진해 있는 미국이었습니다. NEC,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를 앞세운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이제 막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도 일찌감치 눌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일본 반도체의 저가 공세를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고 표현했고, 일본 업체의 저가 공세로 미국 기업은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인텔은 그의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 반도체 업체들을 반덤핑 혐의로 무역 대표부에 제소하며 보복관세를 취했습니다. 1986년 8월, 일본은 미국의 제재에 무릎을 꿇게 되며 일본 반도체 업체는 미국의 생산 원가를 공개하고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굴욕의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합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 협정을 1854년 미국 메슈페리 제독에 의한 일본 개항 이후 역사에 남을 만한 힘의 통상협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무역 전쟁은 결국 한국의 호재로 다가옵니다. 이때까지 한국 기업, 특히 삼성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4kg D램에 이어 256kg D램을 개발했다는 성공의 자신감은 일본 반도체 저가 공세로 인한 시황 악화로 까마득하게 잊혀갔고, 미국 현지 법인에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재고가 쌓여갔습니다. 삼성의 첫 반도체 공장인 기흥 공장에도 겹겹이 제품 박스가 늘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경영진은 매일 아침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986년까지 계속된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사업의 누적 적자는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런 적자 속에 기흥 공장 1, 2라인에 이어 3라인 건설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2라인에서만 하루 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모두 3라인 건설을 반대하였지만 결국 이병철 회장이 착공 지시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건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3라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1987년 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급반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통상 마찰로 인해 일본 반도체 업계의 투자가 주춤했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인텔 등의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의 저가 공세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자 D램 사업에 손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즉 D램의 공급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급 공백을 삼성 및 한국 기업들이 채우기 시작했고, 공급량이 줄어들자 D램의 가격 또한 급등했습니다. 삼성은 1988년 한 해 동안만 D램에서 3,200억 원의 순수익을 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적자를 모두 제하고도 1,600억 원의 이익을 남긴 셈입니다. 현대전자도 반도체 부문에서 305억 원 순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무역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공급 공백이 생기지 않아 삼성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저가 공세로 미국 기업이 치명타를 입고 공급 공백이 생겨 그 자리를 한국의 기업들이 차지함에 따라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급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